안녕하세요. 김창수 위스키입니다. 오늘도 게스트를 모시고 편히 위스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사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제스퍼입니다. 아까 낮에 블레드녹 시음에서도 인사드렸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. 네. 네. 뭐 전에 블라인드 테이스팅 때 한번 라이브로 같이 하셨었고 뭐 가끔씩 원래 계획 없었는데 그냥 오늘 아까 낮에 만난 김에 좀 얘기하다가 또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한번 급하게 또 켜봤습니다. 오늘은 스프링뱅크 25년 오너스 캐스크고요. 두 병이에요. 두 병 같은 스펙의 두 병인데 여기 두 병이 좀 재밌어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할 겁니다.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스프링뱅크에서 이제 25년 동안 숙성한 위스키인데 캐스크 넘버가 싱글 캐스크예요. 싱글 캐스크 두 개인데 캐스크 넘버가 하나는 341, 하나는 342. 그러니까 뭐 바로 옆에 있었던 캐스크예요. 즉 말씀을 드리면 같은 날 숙성을 해서 같은 날 같은 캐스크에다가 이제 병입을 한 거예요. 통입을 했죠. 통에다가 넣었어요. 25년 전에 통에다 넣었는데 요게 도수도 비슷한데 과연 맛도 같을지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전에 제가 사실은 요 342번을 스프링뱅크 설명과 곁들여서 올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설명은 생각을 하고 그 앞에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 오늘은 정말 이 두 개가 다른지 이게 외부의 표면으로 나와 있는 스펙은 똑같아요. 그죠? 25년 네. 숙성 캐스크도 똑같고 같은 날 숙성했고 같은 날 뺐고 아마 뭐 위치도 거의 같았을 거고요. 그렇죠. 바로 옆에 있었겠죠. 네. 그러면은 과연 이 두 가지의 캐스크가 맛이 같을지 오늘은 그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요거는 비싼 거라서 뭐 제가 한 병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네. 있는데 네, 좀 분배를 좀 했습니다. 하나씩 따르시죠 잔에다가. 네. 네, 요뭐 오너스 캐스크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제품을 공식적으로 판매한다기보다는 개인이 이제 캐스크를 혹은 단체가 캐스크를 구매해서 자신만의 병으로 자신만의 위스키를 좀 소유하는 개념이 이제 오너스 캐스크이고요. 요거는 스프링뱅크 25년입니다. 자, 두 개를 좀 따랐습니다. 색이 굉장히 진해요. 25년 동안 고숙성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이 되어서 어떠나요? 향도 거의 되게 뭔가 초콜릿 우유 같은 향도 좀 나고요.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달콤하고 뭐 약간 뭔가 알코올 느낌은 조금 덜 한 것 같아요. 확실히 숙성이 좀 있다 보니까. 근데 저는 일단 두 가지 향을 맡았는데 향에서는 뭐 그게 크게 차이가 네. 있나? 약간 잘 모르겠어요. 둘 차이는 사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. 지금 먹어봤을 때, 그 향을 맡아봤을 때, 뭐 지금 두 가지 보틀이 57도랑 57.7도 사실 거의 차이 없죠. 0.7도면 도수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. 맛을 보겠습니다. 아, 확실히 고숙성의 이 프레시 쉐리니까 퍼스필 아마 쉐리를 네. 얘기하는 거겠죠. 일단 첫 번째 341번을 먹었는데, 타닌감이, 그래도 장난 아니에요. 타닝감은 굉장히 센데 음. 약간 스프링뱅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특징들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뭔가 황 느낌이라든가 약간 뭔가 피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스모키함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안 그쵸. 느껴지는 것 같아요. 특유의 날카로운 느낌이 네네. 전혀 없죠. 이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런 스프링뱅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스피릿의 특징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스피릿의 특징은 숙성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점점 죽고 대신에 이 캐스크의 특성, 네. 그죠? 오크통 캐스크의 특성이 점점 늘어나죠. 요거 같은 경우도 25년이나 숙성했기 때문에 사실 스프링뱅크의 특징은 죽고
이 퍼스트필 쉐리 캐스크라는 특징이 확 살아난 느낌입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고숙성 이런 퍼스트필 캐스크 이게 스프링뱅크라서 엄청 비싸잖아요. 네네. 그죠? 만약에 이게 스프링뱅크 아니었으면은 별로 이 정도 가격은 안 했을 거예요. 네네네. 근데 이게 스프링뱅크지만 이 고숙성의 퍼스트필 캐스크다 보니까 스프링뱅크 특성이 많이 죽었어요. 네네. 과연 이 정도의 가치를 할까요, 그럼? 사실은 이게 저도 이제 경험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쉐리 위스키나 이런 거 먹어봤을 때 뭐 어쨌든 이제 스프링뱅크라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가치는 그렇게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과연 이 정도의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는 항상 조금 물음표는 있습니다. 그렇죠. 사실 여러분들이 고숙성 위스키에 대한 환상을 좀 뭐 누구나 다 갖고 있죠. 그 숙성 정말 막 20년, 30년, 40년이라는 그런 기간에 대한 어떤 뭐랄까 뭐 쉽게 먹을 수도 없으니까 네네. 좀 막 고숙성은 엄청 맛있겠지, 엄청 대단하겠지,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고 특히 이런 유명 증류소 같은 경우는 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증류소의 특징, 그 증류소를 느끼고 싶으면 사실 저숙성을 먹는 게 더 네네네. 목적은 맞는 거죠. 어쨌든 저속성들이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어쨌든 각자 캐릭터가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이제 고속성으로 갈수록 그런 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렇습니다. 여러분 일단 뭐 얘기를 나누면서 테이스팅을 좀 하고 있는데 맛을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. 전 차이가 느껴져요. 아무래도 이 1번 341번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먹는 순간 떨었어요. 떨어가지고 아마 유로피안 오크 같은데 숙성이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의 맛이 너무 많이 우러나서 좀 많이 떫은 느낌이 확 먼저 올라왔는데 이 342번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좀 상대적으로 덜하고 스프링뱅크의 캐릭터를 342번에서는 그래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비교를 해보면 저는. 그러니까 오히려 숙성감이 더 적은 네. 342번이 저는 더 좀 스프링뱅크스럽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이게 처음 테이스팅은 아니고요. 이게 두 번째 테이스팅인데 그때도 이제 342번이 더 괜찮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도 달라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확실히 341번은 끝에 좀 불편한 쓴맛 같은 게 좀 있어요. 그렇죠. 근데 34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뭔가 코에서 느껴지는 캐릭터 자체는 약간 스프링뱅크다라고 하는 게 살짝은 있습니다. 네.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. 확실히 341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. 그런 나무 네네. 쓴맛이라고 하나 탄내도 있고 약간 쓴맛이 좀 있죠. 이게 이처럼 여러분들 같은 증류소 같은 날 이 보틀링을 하고 같은 날 숙성을 하고 같은 캐스크를 써도 이렇게 맛이 달라집니다. 왜냐면 이 캐스크가 같은 쉐리 캐스크 두 개를 썼다고 해도 그 나무는 같은 나무일 수가 없죠. 그렇죠. 이 나무는 뭐 어디 좀 뭐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네네. 이 나무는 나이가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 또 내부를 태울 때도 뭐 똑같이 조절을 하지만은 뭐 이거는 좀 더 많이 탔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정확하게 뭐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자연에 어떻게 보면 좀 기대서 좀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절대 위스키는 같은 위스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조건으로 만들어도 맛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위스키의 매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네네. 생각을 좀 합니다. 저도 이거를 이제 시음을 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지금 같은 스피릿에 같은 날 어쨌든 통입을 했고 뭐 같은 날 뺐는데 맛이 어떻게 다를까가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. 근데 그 이제 뭐 위치나 뭐 아마 위치 정도가 차이가 있었을 거고 뭐 어느 정도 태웠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안에 있는 쉐리의 상태에도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. 뭐 그런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이제
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달라지나 그렇죠. 그게 궁금했어요. 근데 확실히 다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. 네. 특히 이제 25년이란 긴 세월이다 보니까 처음엔 차이가 미묘했더라도 이게 1년, 2년, 3년 점점 쌓이면서 그 차이가 점점 벌어지기도 하겠죠. 네. 또 아까 캐스크 위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. 위치에 따라서도 좀 맛이 달라집니다. 같은 비슷한 위치나 뭐 높이에 있더라도 이 다른 위치는 온도도 달라지고 뭐 습도까지는 아니어도 온도나 뭐 이런 건 분명히 다를 거라고. 어디는 햇빛을 더 받을 거고 또 어디는 덜 받을 거고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도 이게 25년이라는 기간이 생기면 또 차이가 네. 커지는 거죠. 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위스키가 스카치 위스키 해도 뭐 증류소가 뭐 120, 30개 밖에 없지만은 이렇게 그 증류소당 캐스크는 뭐 수천 개, 수만 개, 막 수십만 개가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보면은 이제 위스키가 나올 수 있는 위스키 혹은 이 다른 맛을 갖고 있는 위스키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. 네.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. 한편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캐릭터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그 증류소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잡고 우리가 이런 맛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확실히 이렇게 정말 숙성을 해도 정말 제멋대로고 이거 어떻게든 뭔가 블렌딩을 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또 많이 느낍니다. 그렇죠. 네. 이 위스키가 사실 만드는 방식은 누구나 다 알고 다 간단해요. 알려져 있어요. 무려 뭐 2, 300년 전부터 똑같아요. 만드는 방식은. 근데도 지금 이렇게 막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에도 위스키를 컨트롤 못합니다. 아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핸드폰이 막 접히고 막 자동차가 지가 알아서 막 다니는 그런 시대임에도 고작 이 위스키 하나를 인간이 컨트롤을 못한다는 게 저는 더 재밌고 더 전 매력에 빠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저기 위스키 좋아하시죠? 네네네. 위스키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? 일단은 다양해요. 뭔가 뭘 해도 뭐 신기한 것도 많고 또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많아갖고 뭐 맨날 똑같은 것만 먹으면 뭐 재미없기도 한데 저는 이제 약간 좀 새로운 걸 찾는 것도 좋아해서 뭐 다양한 맛을 찾다 보니까 좀 위스키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. 심지어 뭐 이제 같은 오피셜 제품도 연도마다 맛도 다르고 또 이제 그게 뭐 진짜로 같은 조건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도 다른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더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뭔가 끝이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저도 이제 위스키 쪽에 이게 발을 담근 지 꽤 되고 많은 뭐 위스키를 먹고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막막해요. 위스키를 먹다 보면. 그리고 먹어도 처음 보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? 뭐 새로운 맛도 느껴지기도 하고. 그래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좋아하는 위스키는 어떤 게 있나요? 좋아하는 위스키요? 스타일이라든가. 저는 약간 탄닌감 조금 있는 뭔가 와인 캐스크 그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그거나 아니면 버번 캐스크의 뭔가 그런 캐러멜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쨌든 각자의 뭔가 무슨 캐스크를 썼다면 하는 그 기대되는 그런 기대치들이 있잖아요. 네네. 쉐리나 뭐 아니면 뭐 버번에 숙성을 했고 그 다음에 쉐리라던가 이제 그럴 때 기대할 수 있는 뭔가 기대치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. 또 근데 또 너무 맨날 뻔하기만 하면 또 재미도 없고 아무튼 되게 어렵습니다. 항상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피트를 좋아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. 근데 막상 먹다 보니까 뭐 쉐리도 좋아하고 둘이 섞인 것도 좋아하고 알고 보니까 최근에 또 먹다 보니까 버번 캐스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쨌든 취향이란 게 일정하지 않고 바뀌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딱 떨어져서 뭔가 뭘 좋아한다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. 뭐 최근에는 이제 버번 캐스크 위스키를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. 네. 그렇죠. 여러분들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굉장히 위스키도 많이 마시고 이렇게 막 먹어도 계속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. 저도 먹으면 먹을수록 겸손해지는 것 같고 뭐라고
마이코인 먹어도 모르는 게 위스키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그래서 위스키가 재밌는 게 뭐 이제 뭐 증류소를 알고 먹는 거랑 예를 들어 가격에 대해서 알고 먹는 거랑 또 이제 뭐 이게 어떤 보틀이라고 알고 먹는 거랑도 굉장히 그 선입견에 대한 것도 있고 어쨌든 감성의 영역이 좀 있어갖고 이게 어떨 때 먹고 맥락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올해 정말 맛있게 먹었던 위스키는 저기 제주도에서 어디 LP 바에서 LP 들으면서 먹은 뭔가 어떤 맥켈란 12 이런 거였거든요. 근데 굉장히 좋은 기억이었어요. 그래서 항상 요거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. 뭐라고 딱 절대적인 거라고 하기 어렵다 보니까 맞습니다. 예, 쉽지 그래서 않습니다. 저기 여러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막 뭐 위스키 먹고 아 그건 너무 맛없어요. 아 그거는 저 너무 별로였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, 그죠? 네. 나중에 다시 먹으면 맛있을 수도 있고 맛있었던 게 또 어떤 다른 조건에서 먹으면 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스키 맛없다고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. 다시 먹거나 위스키 욕하지 말고 본인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하거나 해보는 것도 위스키를 잘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. 네, 그렇습니다. 뭐 대충 뭐 스프링뱅크 냅두고 주제에 관련 없는 얘기를 계속한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일단은 저는 이제 심지어 이렇게 같은 스피릿에 뭐 같은 증류일에 뭐 어쨌든 그런 거를 거의 같은 위치에 있었을 텐데 이런 거를 먹기 어려우니까 이런 차이를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그건 되게 좋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맛을 잡냐도 궁금해졌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뭐 스프링뱅크도 뭐 21년도 있고 25년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캐릭터들이 어쨌든 매년 일정한 편으로 노력을 하잖아요. 그러니까 분명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만들까도 궁금해졌고 한편으로는 아 이게 또 같은 건데 다르구나. 뭐 예. 그렇죠.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더 많은 의문이 쌓인 그런 시간이었고요. 여러분들 위스키는 끝이 없고 넓은 것 같습니다. 예. 그렇습니다. 오늘은 제니퍼 아저씨랑 함께 했고 제스퍼님과 함께 네, 저 했고 여자. 그렇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총평은 뭐 이제 이 굉장히 비싼 거지만 뭐 이제 비싼 가격이 높다고 해서 뭔가 맛있는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항상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. 그 어느 정도 그 증류소의 캐릭터랑 어쨌든 그 캐스크의 캐릭터랑 해서 굉장히 다변화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게 그런 거를 어떻게 섞어서 뭔가 맛을 일정하게 내는 것도 그 증류소의 몫인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밌어요. 그래서 뭔가 항상 이렇게 뭔가 비싼 거라고 맛있을 거라는 기대는 딱히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그 오피셜들은 굉장히 잘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니까 흔하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제 별로 이제 생각을 안 하는데 알고 보면 굉장히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. 예,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위스키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맞습니다. 흔하다고 쉽게 구한다고 싸다고 안 좋은 술이고 비싸고 구하기 어렵다고 좋은 술은 아니죠. 네,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오늘은 같은 날 같은 스피릿으로 같은 캐스크에 넣어서 숙성해서 같은 날 제품화를 했지만 달라진 위스키 스프링뱅크 25년 오너스 캐스크였습니다. 진짜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입니다. 끝. 끝이라고 한번 해주세요. 끝.